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방이 20일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공개 활동 보도 없이 동정 수준의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국내외에서 신변 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포털 사이트 중심으로 굉장히 핫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 지성호 당선인 미래한국당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비례대표로 탈북자 출신이고, 근데 이 지성호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난 주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망을 한 것을 99%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주 말쯤에 북한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인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문제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북한과 관련된 또는 북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이랄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마 북한의 최고위급 지도부 내에서도 저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정도나 예.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외부에서 북한의 내부 정보를 북한의 소식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상 그런 고급 정보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대부분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 미국 정보당국이랄지 우리 정보당국 또 중국 정보당국에서 전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지금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틀린 걸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우리 정보당국 또 미국 정보당국 중국 정보당국, 일본에서도 지금 그러한 뉴스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주변 국가들의 최고 정보 당국자들 또는 최고 정보 당국에서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너무 쉽게 그 북한 내부 문제,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것을 쉽게 발언하는 것들은 좀 자제돼야 된다. 오히려 너무 작두날 위에 서서 너무 빨리 그 자신들의 입장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말씀처럼 청와대에서 곧바로 특이한 동향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네. 청와대에서 관련돼서 내놓은 입장과 거의 동일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청와대 기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듣고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위치는 아니었어요. 네.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이제 4월 25일 4.27이죠. 4월 예. 27일 판문점 선언 2주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예.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통해서 미래를 열겠다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실제 동선의 큰 틀에서의 동선은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호 열차가 평양역을 출발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진행 과정이랄지 또는 특정 지역에 도착하는 정도는 대체로 인공위성이나 또는 미국 정보당국,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그런 확인의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그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로 미래를 열겠다는 그런 표현에 저는 우리 정부의 답이 충분히 들어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 말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큰 이상이 없다면 도대체 왜 2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특히 이게 발단이 된 게 금수산 태양궁전 매년 가던 참배를 안 갔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 금수선 태양궁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과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도 집권 17년 동안
아버지의 생일인 태양절 때 딱 3번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절 전날 밤이랄지 또는 그 새벽에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참배가 이루어지는데 아버지 때 3번 이루어졌고 물론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이후에 지금 이제 집권 지금 거의 한 뭐 10년이 다 돼갑니다만 이 시점까지 계속 참배를 했던 건 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갔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부호를 제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간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너무 우리가 다른 것과 연결시켜 볼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요. 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자체가 북한의 지금 진단 시설이랄지 진단 키트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겠죠, 거의. 예. 태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대중적인 어떤 행보랄지 또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의 방문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소수 아마 최고 지도부 정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그룹들에게는 아마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아마 확인이 됐을 거라고 보지만 예. 그것만 벗어나면 제가 볼 때는 누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그 고도 비만도 있을 것이고 기저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보면 김 위원장이 실제 그 금산 태양궁전을 방문하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원산에서 지금 1호 열차가 계속 그 포착이 되고 있는데 원산과 또 함경남도 쪽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김 위원장이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산에서의 어떤 현지 지도를 통해서 예. 코로나19에 좀 간접적으로 좀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 좀 분리 또는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뭐 취약한 그런 의료 기반,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북한 네네.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의 감염자가 없다라고 그동안 공식 매체를 통해서 얘기해 왔지만 네네. 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북한만 그렇게 뛰어갈 바이러스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취약한 의료 기반으로 인해서 좀 피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보다 네네. 무게가 실린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요, 이제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느꼈는데 음. 하나는 코로나19의 휴전선은 없다. 또 코로나19의 국경은 없다는 겁니다. 네. 북중 국경지대가 1,450km입니다. 예.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이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경지대에서의 최소한의 왕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북한에서 의학적 감시 대상자를 3월 초에 이미 약 8,000명을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결국 코로나19의 실제 의사 상태,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분리한 게 8,000명이 3월 초에 넘었는데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는 진단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를 확진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와 유사 또는 유사 증상이랄지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예. 그렇게 보면 상당한 그들의 사실상 지금은 40일 정도 격리를 시킵니다. 분리 격리를 시켜서 가장 원시적인 가장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북한 지금 거기에 행동을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격리시켜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만큼 북한에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보면 김 위원장의 행보를 저는 원산에서 행보를 코로나19를 좀 더 비껴가서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거기에서 또 통치 행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온갖 추론과 설에 또 부채질하는 한 요인이 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고 모든 게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괜찮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북한이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또는 북한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이 어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 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을 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큰 결례라고 봅니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과정에서 보면 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한국 언론이나 국제 언론의 요구에 따라서 본인이 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또는 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는 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도 저는 물론 뭐 미국의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상 정보랄지 또는 여러 그 위성을 통한 정보랄지 또는 다양한 그 국제사회의 간접적인 루트를 통한 정보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네. 우리 정부는 뭐 더 직접적으로 북한 정보를 많이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아베 총리나 또는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어느 시점에는 저는 자신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여러 관계를 놓고 보거나 또는 북미 관계의 미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각국의 정보력 말씀하셔서 오늘 또 화제가 된 뉴스가 네네. 대만의 국가안전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정원의 간부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대만의 정보력을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대만의 정보력은 굉장히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만이. 왜냐하면 이제 대만 자체의 정보력도 있지만 대만에서 이제 중국의 여러 이제 사람을 통한 정보를 또 취득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면 대만의 정보력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상태에 대한 것들은 저는 한국, 중국, 미국의 최소 이 세 개 국가가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전 뛰어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예. 그 부분에서는 저는 물론 뭐 김 위원장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그야말로 가짜뉴스 수준부터 해가지고 예. 소설들이 제가 볼 때는 수십 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전에도 많이 나왔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김 위원장이 40일 동안 언론에 노출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올해 들어서도 뭐 21일 또는 10며칠 노출되지 않은 적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북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물론 관심이 가는 건 뭐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거나 예. 그것에 너무 그 여러 설들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북한 사회가 특히 최고 권력자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은 아닐지라도 만약에 유고시에 그렇다면 누가 권력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이번 건강 이상설 제기를 통해서 뭐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은 인물이 친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인데 지금 당장 무슨 유고 사태,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 쪽이 가장 가깝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전제가 지금 몇 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집단 지도 체제를 기반하면서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기반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역시 저는 북한도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뭐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앞으로 지속되는 과정에서도 그 중국의 권력 체계와 좀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적 성격을 띠면서 거기에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서 권력이 작동하는 예. 이런 구조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역할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눈에 띄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하는 다양한 차원에서 보좌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조직지도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북한의 당의 노동당의 이제 조직 그다음에 인사 예산 이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역시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하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리베로 역할을 저는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김용인 교수님도 특이한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매몰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